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마시는 좋은 이야기의 배종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대혼란기에 있죠. 급등이라고 할까요? 또한 전세 가격 급등, 이러한 현상이 2025년까지는 좀 이어질 것 같아요. 아무튼 부동산 가격이 불타오르고 있죠. 물론 부동산 가격 급등 이야기는 어제 오늘이 일이 아니겠죠. 1960년 이후 부동산의 가격은 계속 불타오르고 있었죠. 또한 그 강도가 어떠했냐에 따라서 상승폭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때때로 금융위기와 외환위기를 통해서 부동산 가격이 급락한 적도 있었죠. 또한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 요거로 인해서 또 하락한 때도 있었죠. 결국 부동산 가격이라는 것은 올라갈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다는 얘기예요. 다만 1년 단위로, 10년 단위로, 20년 단위로, 30년 단위로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 부동산의 가격은 우상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아무튼 부동산은 계속 불타오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떨어지겠지. 정부가 가만히 있겠나? 물론 그래요. 정부가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지금까지 수많은 부동산 규제 정책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마냥 하락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또한 하락의 기준을 탄 적도 있죠. 올해만 하더라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부동산 가격이 거래량이 급감되고 부동산 매매 가격이 하락할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부동산 가격과 주식 가격은 일시적인 하락만 했고 또다시 우상향했다는 거죠. 아무튼 정부가 가만히 있겠나라는 생각, 정부를 믿었다가는 또한 부동산 가격이 언젠가는 떨어지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기다리기만 했다면 결국에는 부동산 가격은 현재처럼 이렇게 불타오르고 있다는 거죠. 부동산 하락을 믿었던 사람들, 또한 정부와 국회를 믿었던 모든 사람들의 속마음 또한 까맣게 타들어가고 말았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부동산을 믿으세요? 아직도 정부를 믿으시나요? 아직도 부동산은 폭락할 것이다, 폭등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믿으시나요? 제가 늘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바가 있죠. 부동산 쉽게 믿지 마세요. 정부 또한 그렇게 많이 믿지 마시고요. 그리고 부동산 폭락과 폭등, 요것도 그냥 믿지 마세요. 부동산 폭락만 한다라고 한다면 살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요. 무조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데 부동산 가격이라는 게 떨어지지 않고 올라간다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또 부동산 가격은 무조건 폭등만 할 것이다. 요 이야기도 함부로 믿으면 안 되죠. 부동산 가격이라는 거는 오를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다는 얘기예요. 다만 오를 때는 폭이 많고 떨어질 때는 폭이 적다는 거. 요 부분이 문제라는 거죠. 뭐 부동산 가격을 2년 전, 3년 전 가격으로 되돌려 놓겠다. 말은 그래요.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어렵다. 어떻게 보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될 가능성이 아주 많다라는 거죠. 요거는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거 아니잖아요. 지금 실제 부동산의 가격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의 가격이, 그런 아파트의 가격이 증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부동산으로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르면 오르는구나. 그러면 여유자금이 있다면 사야 되겠구나.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지는구나. 가능하다면 잘 버텨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돈이 정 급하다면 어쩔 수 없다면 이왕 매도를 한다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찰나에 그러한 시기에 매도를 하시라는 거죠. 부동산을 부동산으로 쳐다보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보는 점에서는요. 이번 부동산 파동 그렇게 쉽게 꺼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왜 제가 이러한 생각을 하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물론 부동산 가격의 상승 요인에 대해서 다양한 요인들이 있죠.
하지만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 그중 한 가지, 저는 한 가지를 꼽으라면 당연히 임대차 3법이다. 이것 중에서도 계약갱신 청구권 2+2년이라는 거예요. 요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즉 임대차 계약, 예를 들어서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이제는 4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세입자한테 부여된 거 아닙니까? 따라서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4년 동안 세입자를 그 중간에 내보내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건 딴 거 다 떠나서 그냥 핵심만 이 방송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요. 전세와 월세 물량이 급감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수차례를 통해서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임대차 3법이 통과가 되면 전세, 월세, 매물이 급감할 것이다. 그리고 가격은 뭐 할 것이다? 급등할 것이다.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기존 세입자 입장에서는 2년 동안 더 살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면 2년 플러스 2년 더 산다고 할 수 있겠죠. 여기에다가요, 양도소득세 실거주 요건 강화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 귀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전세 풍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내부 부동산을 통해서 현장의 실태를 한번 살펴볼까요? 투기지역 내에 1980세대 아파트 단지인데요. 전세 매물이요. 한 건도 없습니다. 단 한 건도 전세 매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대수가 1980세대, 거의 2000세대 아닙니까? 2000세대 중에 전세가 한 건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 지역만 그렇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비조정 대상 지역, 즉 투기 지역이 아닌 지역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런 지역을 살펴봐도 세대수가 499세대인데요. 매매가 됐든 전세가 됐든 월세가 됐든 단 한 건의 매물조차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이러한 현상이 요 지역만 해당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광역시급 이상 되는 그런 지역의 아파트 단지를 놓고 보면 전세도 귀해졌고 매물도 귀해졌다는 거예요. 해당 매물이 없다고 이렇게 자료가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한국감정원의 자료를 한번 살펴볼까요? 최근 1년간 전국 아파트 매매 전세 가격 지수 및 변동률 추이인데요. 파란색이 매매 가격 지수입니다. 2019년 11월 18일부터 2020년 11월 둘째 주까지 파란색을 놓고 보세요. 우상향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빨간색은 전세 가격 지수도 한번 살펴볼까요? 보시는 바 그대로 2019년 11월 달부터 2020년 11월 달까지 그냥 우상향이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자세하게 살펴보면 아파트 매매 금액이 오르는 시기가 있고 매매 금액이 떨어지는 시기도 있고 전세 가격이 오른 시기도 있고 떨어지는 시기도 이처럼 존재했다는 얘기예요. 다만 1년 단위로 놓고 본다면 이렇게 우상향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전국 주택 가격 동향 조사인데요. 2020년 11월 둘째 주 주거 아파트 가격 동향입니다. 2020년 11월 2일은 전국 단위 0.23, 2020년 11월 9일 때는 전국 단위 0.27이라는 얘기고 수도권은 0.23에서 0.25, 지방은 0.23에서 0.29, 서울은 0.12에서 0.14라는 얘기죠. 특히 지방의 상승률이 높은데 이러한 원인은 비규제 지역으로 풍선 효과에 의해서 전세 가격 또한 이동을 했다. 풍기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전세 금액은 언제까지 오를까? 아마 이 부분이 가장 여러분들께서 궁금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저 또한 궁금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전세금하고 매매 금액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기 때문이죠. 아마 이쯤 말씀을 드리면 또 캐치를 하신 분들은 무엇인가를 또 캐치를 하시겠죠? 그래요. 자, 그러면 저 개인적인 생각, 앞으로 전세금이 언제까지 오를까? 제 생각으로는요, 2025년까지 전세금이 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그냥 짧게 설명을 해드리면 첫 번째로 본다면 앞으로
전세 월세 매물은 더욱더 귀해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전세 매물이 귀해진다, 월세 매물이 귀해진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전세 금액 상승을 의미하겠죠. 또한 월세 금액의 상승을 의미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전세가 지방광역시 있는 같은 경우 23평 아파트 같은 경우 몇 달 전만 해도 전세가 1억 7천이죠. 근데 지금은 2억이라는 얘기예요. 월세가요, 몇 달 전만 하더라도 1,500만 원에 60만 원에서 지금은 5천만 원에 75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매물이 귀해졌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번 주에 나올 전월세 공급 대책, 또 부동산 대책이 또 나올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러한 대책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된 전세 풍기 현상, 월세 풍기 현상을 과연 막을 수가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막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주인들은요, 새롭게 전세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4년 뒤 전세금까지 염두에 두고 지금 현재 최대한 월세 금액을 올려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본다면 기존 전세 계약을 성계한 경우 2년 뒤에 2 플러스 2년이니까 2022년에는 전세 금액이 또 한 번 급등할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동안 올려받지 못한 전세금 2022년이 됐어. 기존에 2년 살았고 또 2020년부터 2년을 재연장시켜줬지 않습니까? 그럼 2022년에 되면 2 플러스 2년 다 채웠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시 전세금을 올려받는다는 얘기죠. 이제는 시세대로. 또한 2024년이 되면요, 2020년 올해 상반기에 계약한 전세계약, 이 계약서는요, 계약 개신 청구권 임대차 3법이 통과되기 이전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금액이 어떻다? 전세 금액이 낮다라는 얘기예요. 이분들은 2020년 상반기에 계약하신 분들은 기존 방식대로 낮은 금액으로 전세 계약과 월세 계약을 체결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2 플러스 2년이니까 4년이 지나야 되니까 2024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올려받지 못한 전세금을 한꺼번에 올려받는다는 얘기죠. 결국 2024년에도요, 전세 가격은 급등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 서민들을 위한 주택 정책이요, 임대차 3법이요, 서민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닌지, 입법권자들은, 정책을 피시는 훌륭하신 분들은 한 번쯤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또 그래요. 앞으로 정부가 또 초강력 부동산 대책을 막 쏟아냈다. 양도소득세 묻지도 마, 따지지도 마. 그냥 양도소득세 80%, 90% 때린다. 양도소득세 90% 때린다. 그럼 누가 투자를 하겠어요? 이런 정책이 나오면 부동산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겠죠. 또한 코로나19의 심각성이 지금보다 더 확대됐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 금융 위기가 또다시 찾아왔다. 그렇다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러한 부동산 초강력 규제 정책이 나오기 전까지,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급의 사태가 발생하기 전까지라면 앞으로 부동산의 시장은 전세 가격, 매매 가격은 계속 오를 가능성, 이런 가능성이 더 많아 보이지 않나요? 부동산 참 쉽고도 어렵죠. 여러분, 그냥 부동산은 있는 그대로 현실을 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폭락을 한다, 너무 믿지 마시고요. 폭등을 한다, 또한 너무 믿지 마세요. 그냥 중심은 여러분들이 딱 잡으시고 부동산의 가격, 여러분들의 현재 아파트 가격,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아파트의 가격, 이런 가격을 예의주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동산은요, 멀리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에 관한 큰 그림을 여러분 스스로가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